그래서 오늘 논문은 이제 데이터 메소드에 작년 8월에 개정됐었던 이제 싱글셀 오믹스에서 트랜스포머들을 이용한 그냥 리터레이처 리뷰고요. 이제 이쪽 주제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아직 싱글셀 오믹스에서 트랜스포머들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야에서의 언어적인 소통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이 논문 자체는 싱글셀 오믹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트랜스포머를 소개하는 논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하던 사람들한테 싱글스 오믹스를 설명한 논문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트랜스포머에 대한 기본적인 어휘들 몇 개만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머 요즘은 그렇습니다. 어도 인코더 개념이 워낙 많이 등장하고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가운데에 레이턴트 스테이트의 어떤 로 디멘셔널 정보들이 있고 이제 그 양옆으로는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으로 해서 인코더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코더를 이제 멀티 헤드로 연결을 하면은 마치 여러 개의 정보를 한 번에 탐지할 수 있는 트랜스폼을 만든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싱글셀 데이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싱글셀 RNA식, 아탁식, 뭐 사이트식, 요즘은 이제 칩식을 넘어서 뭐 컷태그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선 대부분 다 싱글셀 RNA 수준이고 아탁식을 쓰는 모델들도 두세 개밖에 없었고 사이트식 쓰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싱글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코더를 하나씩 다 만들어서 트랜스포머에 집어넣고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글셀 RNA식은 그나마 좀 익숙하실 텐데 이제 아탁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히스톤에 감겨져 있어서 잘 발현이 되는 부분과 발현이 되지 않는 이제 뮤션들을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발현되는 좀 덴스하지 않은 뮤션들 위주로 모아서 시퀀싱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틴과 RNA를 동시에 싱글셀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둘을 같이 페어시킬 수 있는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티바디 바코드를 만들어서 하나는 안티바디 쪽을 감지해서 프로테인을 라이벌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저기 폴리에이테이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이제 mRNA 쪽의 폴리에이테이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즈에 붙여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싱글셀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은 밑에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싱글셀 드롭렛 인캡슐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렇게 싱글셀과 비즈를 한 땀 한 땀 하나의 마이크로 비드로 합쳐서 그 비드 안에서 셀을 라이시스 시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 비드 연결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싱글셀을 이제 저렇게 안티바디 바코드와 폴리에이테를 이용해서 페어링을 시키고 그 페어링 돼 있는 RNA와 프로틴 데이터를 같이 보겠다는 것이 사이트식 방법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맨레벨 과정이고 그 데이터를 라이브러리를 얻으면 이제 드라이랩에서 저렇게 열심히 태깅을 다 다시 해쳐 모아서 뭐 익스프레션 레벨 볼 수도 있고 뭐 디멘전 나올 수도 있고 뭐 PC 할 수도 있고 셀 타입 어노테이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A와 프로틴을 같이 페어링하는 거. 보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고 각각의 데이터가 길이도 다르고 보는 모양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심지어는 셀 타입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열심히 어떻게 합칠 거냐가 요즘 이제 트렌드인데요. 대부분의 네이처나 셀에 나온 논문들은 저거를 한 땀 한 땀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다시 증명하고 다시 증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고전적인 통계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 리뷰에서 확인됐던 모델들은 이제 그걸 트랜스포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고 그 사이를 이제 오토 인코더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앞뒤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인코더들을 모아서 멀티헤드를 만든 다음에 정보를 백으로 거치게 되면은 저렇게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컨셉이 현재 싱글셀 오믹스에서 트랜스포머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들. 근데 트랜스포머들은 이제 토큰을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진, 셀, 어노테이션 돼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토큰을 넣을 것인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리뷰에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셀 익스프레션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한 다음에 그 소팅과 주인 임베딩 데이터를 같이 트랜스포머에 토큰을 넣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그의 이 그림에서 C에 해당하는 방식이고 D에 해당하는 방식은 이 밸류들을 소팅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비닝,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얼마 이하, 얼마 이상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서 진 아이디랑 같이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이제 데이터가 나름대로 노멀라이제이션은 되면서 정보가 굉장히 축약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식은 이제 그 밸류 그 자체를 집어넣는 겁니다. 1.5, 3.2, 1.0, 2.5면 그 값 자체를 이제 진과 같이 집어넣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 밸류들이 결과적으로는 많다 적다 두플리케이션이다 아니면은 뭐 딜리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별이 되는 대부분 비닝의 형태로 판별이 되기 때문에 지노믹스에서 저렇게 값 자체를 프로젝션할 경우에는 성능이 그닥 좋지 않을 뿐더러 데이터량도 너무 많이 필요해서 계산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어서 세 번째 방법은 선호가 잘 안 되고 뒤에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많아야 한두 개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저렇게 세 번째 밸류 프로젝션 방법을 썼고 대부분 다 소팅을 하거나 비닝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이제 고전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매스킹이고 나머지 하나가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인데 주닉스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임베딩 데이터 자체를 매스킹해서 다시 프레딕션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해서 주인 익스프레션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듀퍼런스 모델, 그러니까 어, 뮤테이션을 일으켜서 각각의 진 레벨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진 익스프레션 자체를 좀 늘리거나 줄여서 다른 진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 번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을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작업들인데 셀 클러스터링, 아노테이션, 그다음에 진 인터랙션, 진 뭐 펑션 프레딕션 등등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랜스포머들은 한 10개 정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트랜스포머들이고 보면은 대부분 다 멀티오믹스를 제창했지만 싱글셀 RNA 시퀀싱에 머물러 있고요. DNA 합친 거는 아예 없고요. 프로테오믹스 합친 것도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걸음마를 넘어서 거의 기어다니는 단계고요. 그 대부분 다 인코더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대부분 다 오더링이나 비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모델들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 방대한 RNA로부터 이 셀이 어떤 셀이다. 또는 뭐 RNA가 좀 변하면 다른 RNA들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 볼 수 있을 텐데 측정이 아예 안 돼 있는 비어있는 RNA의 값을 찾아내기, 퀄리티가 낮은 데이터를 해상도를 높이기, 이런 기존에 있던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들이 했던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모델들은 아직은 못하고요. 그 다음에 LLM을 이용해서 묻고 대답하는 이런 정도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싱글셀 GPT한테 어떤 RNA가 이 쥐한테 영향을 줄 것 같아 라고 저희가 내추럴 랭귀지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현재 나와 있고 대부분 다 보면은 싱글셀 RNA 시퀀싱이고 마찬가지로 인코더고 그 다음에 비닝이나 오더를 이용해서 인베딩을 했고 태스크도 보면은 대부분 다 지니스페션의 어떤 인터랙션이라든지 아니면 셀 어노테이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은 아쉬운 단계이긴 한데 재밌는 점은 데이터는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휴먼이 아닌 데이터도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흘러서는 어, 스페시픽하거나 뭐 티슈 스페시픽하게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너라이제이션 너무 하다 보면은 나오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페시피시티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싱글셀 GPT라는 모델이 작년에 나왔고요. 24년도에. 사이테이션 수 보니까 벌써 300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걸 합니다. 저희 기존에 했던 거는 이제 뭐 알코드나 아니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저렇게 PC를 한 다음에 다이멘션을 2차원 줄여서 각각의 뭐 대부분 T셀들이었죠. 뭐 T셀 어노테이션이나 뭐 B셀 어노테이션 같은 것들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인간 전체에 대해서 어지간한 셀들에 대해서 티슈 조직에 대해서 다 저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제너럴라이제이션 모델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딱 저기까지만 해줍니다. 어노테이션 하고 색깔 입히고 예측하고 딱 저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아직은 모르겠고요. 재밌는 건 저렇게 어노테이션 프리딕션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RNA들을 이제 몇 가지를 뭐 익스프레션을 줄이면 나머지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제 프로토콜 데 익스페리먼트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그 크리스퍼 캐스9이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저 펄즈번스를 크리스퍼 캐스9을 이용해서 한 번에 몇백만 개의 그 돌연변이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 싱글 뉴클리오타이드가 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4에 뭐 20승, 30승 이렇게 크리스퍼 캐스9 이용해서 조합을 이용해서 이제 뮤테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프로티번스 실험을 이렇게 가상으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가상으로 할 수 있고 저렴하게 저렇게 프로티번스 실험을 하고 나서 컨트롤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값을 가지고 이제 어떤 쥔들이 서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프리딕션 모델입니다. 그 쥔과 진 사이 인터랙션을 바로 프리딕션 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값을 그 블랙박스에서 나온 결과값을 보고 그 블랙박스는 관심 없고 결과값들끼리 다시 네트워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렇게 네트워킹을 했을 때 기존 데이터베이스하고 결과가 똑같다는 거였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DDIT3 어떤 유전자인지는 잘 모르는데 저기에 영향을 주는 탑 20 유전자들을 이 싱글셀 GPT의 결론으로 도출했을 때 기존 칩 아틀라스의 결과가 똑같았다. 탑 20가 일치했다라는 뭐 재밌는 결과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데이터의 이제 챌린지가 크게 세 종류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노이즈, 두 번째는 배치 이펙트, 세 번째 스파르시시티인데 노이즈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RNA 데이터고 워낙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에 의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현도 잘 안 됩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같은 RNA 데이터를 같은 실험 방법으로 반복 실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들이 있다는 게 이제 싱글셀 데이터의 단점이고, 그다음에 배치 이펙트.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했느냐, 어떤 티슈에 대해서, 어떤 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RNA를 뽑아내는 이제 시퀀싱 방법에 따라서 배치 이펙트가 발생하는데, 그런 배치 이펙트들이 이제 싱글셀 데이터의 어떤 노이즈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약간 시스테믹하게 바이어스를 발생시키고요. 스파르시티는 이제 애초에 아탁식이나 뭐 사이트나 이런 시퀀스들은 홀 지놈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RNA만 보기 때문에 그런 스파르시티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트랜스포머들이 멀티오믹스를 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차원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핵심을 보니까 노이즈랑 배치 이펙트가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생각하에 이제 DNA랑 RNA를 바로 리프트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스파르시티 부분도 엔코딩을 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 논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